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들은 직접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현장 방문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따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진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동서화력발전 현장을 찾은 이유는 최근 당진시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홍익표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더 이상 미세먼지의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모두의 문제라고 말하며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제도적 개선 조치를 정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당진 지역의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실태를 좀 보고 현재 그 주민들의 여러 애로사항까지 제가 우리가 오늘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 보게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명연합 문제는 정부 측에서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그 환경 배출가스 기준의 환경 기준이 적합한지 그와 관련돼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배기가스 그 미세먼지 발정이나 대기 오염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저희들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또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탑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60%를 차지한다면서 특히 석탄의 사용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서 50%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동서화력발전의 해법을 마련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좀 우리 당진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여문들이 많은데요. 오늘 좀 좋은 해법을 좀 마련해서 우리 여기 뭐 뒤에 보면 우리 당진의 유지 어르신들도 많이 와 계신데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만들어내고 새로운 신생 에너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동서발전 당진과 함께 친환경 미래에너지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동서화력발전 김용진 사장의 현황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발전소 최초로 옥내 저탄장을 신축했고 모든 저탄장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옥내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화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산업관리 대책에서도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황 발표가 끝난 후 국회의원들의 질문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어기구 국회의원은 14개 읍면동에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송전탑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청정지역에서 청정지역 정말 이 지역의 이 드넓은 갯벌과 정말 야산만의 풍부한 물고기 그다음에 평야 정말 평화로웠던 이런 우리 당진시인데요. 우리 동서발전 들어와서 당진에 큰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진시를 중심으로 당진 화력본부, 대선 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이렇게 지금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세 개 화력, 석유화학, 이 현대제철 이게 지금 당진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죠? 이 세 기업들이 엄청난 환경 피해와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진이 초토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석탄을 많이 따고 있고 또 이 철탑이 지금 우리 당진 지역 14개 읍면동에 거의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저쪽 정미 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보겠지만 이런 막대한 이제 피해를 주고
거의 다른 연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훈 정도 국회의원도 지금도 충분한 심하게 발전소에서 만나서 더 이유가 많이 뭔지 늘리려는 이유와 의견을 배출 하고 총량제가 있지는 정해지면 검토 의향이 이게 있냐는 보면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경각심을 지역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원 사업 1,870억 이것도 내용을 이후 당진시청에서 국회의원과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어기구 국회의원은 더 이상의 석탄 화력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산업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의원 역시 발전소의 밀집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 시대를 넘어 새로운 전력 수급 개발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책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30년 넘게 한전과 정부에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메아리일 뿐이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난 7일 제2대 후반기 당진시의회가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게는 감사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후반기 의장단에게는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졌는데요. 새롭게 선출된 이종윤 의장은 앞으로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가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새롭게 선출된 이종윤 의장은 제2대 전반기 의장단에게 공로패를 전수했는데요. 전반기 의장이었던 이재광 의원과 부의장이었던 평명희 의원 등 상임위원장들에게 직접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김홍장 당진시장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는데요.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식이 끝나고 이재광 전 의장의 이임사가 있었는데요. 의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과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임사를 전했습니다. 당진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하자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 의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계층 간 간담회, 의회 정책 포럼과 이동 의정실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의사국장은 하반기 의장단에게도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했는데요. 의장단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종윤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과 함께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행동하며 시민과 늘 상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당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진시 의회와 당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실하게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상반기 의장단과 함께 행복한 변화를 시작으로 살고 싶은 당진을 만들기 위해 탄탄한 초석을 쌓았다며 후반기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2대 후반기 당진시 의회 의장단은 7일 개원식 이후 당진시 의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기 2년간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제7회 전국해양문화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 해양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대회는 7일 전체 회의와 종합토론을 시작으로 10일까지 열립니다.
환황해권 해양교류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7회 전국 해양문화학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해양문화학자 대회는 전국에 있는 해양학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요. 환황해, 도전과 창조의 바다, 당진 외목 중심의 해양 레저, 관광, 스포츠 거점 구축에 대하여라는 소주제로 세안대학교 최미순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마리나는 해양 스포츠나 레크레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인데 최미순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마리나를 소개하며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장 후발주자로 출발했는데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해양 레저 및 마리나 산업에 대해 국내 타 지자체 대비 다소 늦게 착수했고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가 없지만 당진 외목이 첫 공식 지정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당진 외목 마리나 항만 구축 성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국내 해양 레저 스포츠 동향에 근거해 현재 충남의 수용 태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제7회 해양문화학자 대회는 7일 전체 회의와 종합토론을 시작으로 둘째 날에는 분과회의와 융합토론이 열리고 셋째 날과 마지막 날인 10일 현장 답사 및 체험으로 마무리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1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당진 합덕제에 연꽃이 피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합덕제는 예로부터 연꽃이 많아 연지, 연호방죽으로도 불렸는데요. 합덕제 인근에는 합덕수리민속박물관과 솔매성지 등이 위치해 있어 역사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70호인 당진 합덕제에서 연꽃이 만개의 합덕제뿐 아니라 주변의 경관까지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합덕읍 395번 1원 23만 9,652제곱미터라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합덕제는 김제 벽골제와 황해 연안 남대지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저수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진 합덕제는 예로부터 연꽃이 많아 연지, 연호 방죽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꽃이 만개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청결하고 고귀한 식물로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촬영 명소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 합덕제는 2007년부터 백년과 홍련을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도 알려져 있으며 2017년까지 8천여 평의 규모로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 조림 사업도 추진해 합덕제의 생태 환경적 가치와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소승섭입니다. 당진시가 이달부터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 교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29일 도로명 주소가 일제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날짜 이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직접 도로명 주소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로급 기준 건물 번호판 제작 비용은 당진시의 경우 약 5만 원 정도가 되면서 건물 소유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당진시는 이와 같은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해서 교부하기로 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고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민원인이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 부여 신청 시 건물 번호판 제작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로급은 12,000원, 길급은 6,1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주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시가 직접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는 방식이 저렴한 이유는 시에서 도로명 주소 번호판 반제품을 조달 구입을 통해 대량으로 일괄 구입하기 때문이고
후에 번호판만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지역 최대 관광지인 삽교호에 짓고 있는 호수공원이 올해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공정률 50%를 넘어서면서 올해 말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삽교호가 관광지를 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최대 관광지이자 서해안의 관문인 삽교호가 관광지를 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삽교호 관광지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맷돌포와 음성포구, 남쪽으로는 삽교호반을 따라 합덕과 우광까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지만 지난해 4월 착공한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올해 말 모든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데요. 호수공원 내에는 자전거 캠핑장이 들어서면서 이달 개장 예정인 자전거 터미널과 함께 삽교호를 새로운 자전거 여행 명소로까지 이끌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평면 운정리 818번지 일원에 82,635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삽교호 호수공원에는 피크닉 잔디광장과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 시설, 그리고 생태습지와 야외 학습지까지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집니다. 삽교호 호수공원 조성 사업 이후에는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배수관문 확장 공사로 수변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체류형 관광 및 숙박단지까지 조성된다면 삽교호 관광지는 서해안 최대 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어제는 작은 더위라는 뜻을 가진 소서절기였습니다. 소서절기에 맞춰 잠시 장마전선도 물러가면서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남도 지역에 오후 한때 비를 뿌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더라도 소나기처럼 잠시 내리니까요.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 날씨 살펴볼 텐데요. 전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29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진 지역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시간 동안 30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지역입니다. 최저 21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금산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양 지역인데요. 21도의 기온으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청양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입니다. 최저 21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세종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태풍 네파탁은 세력을 점점 키우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빠른 속도로 대만에 접근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중국 푸저우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영향권 안에 들면서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인 12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겠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리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남 서북부 생명의 돛줄 삽교호. 2급수였던 수질이 생활하수와 축산폐수통으로 오염되어 6급수로 추락했습니다. 후대에 물려줘야 할 삽교호가 농업용은 물론 공업용수로도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삽교호 살리기,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생명의 덧줄 삽교호, 수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당진시와 함께합니다.